삼국지 인물평으로 유명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으니 허정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허정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지난 시간에 한 허소편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더 좋겠죠. 허정의 자는 문휴로 연안군 평여연 출신입니다. 젊어서 종제 허소와 함께 인물평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대박이 나니 월남평이죠. 이때 서사를 보면 일단 종가는 허건, 허소 형제 쪽이고 허정은 빌부터 살던 것으로 보여요. 허소가 명성을 얻고 군의 공조가 되었을 때 허정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았던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허정이 허소에게 버림받고 직접 노가다를 뛰며 살았다, 마부를 했다 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허정이 효렴에 청거된 것을 봐도 아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상을 치르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그러면 왜 허소는 허정을 내쳤느냐? 인평에 대한 이 둘의 캐릭터 차이가 확고해요. 일단 허정이 나중에 중앙조정에 들어가서 인사 업무를 한 걸 보면 크게 모험을 안 합니다. 순시 일가라든가 유대, 장막, 공주, 당시 이미 이름이 있거나 정치 엘리트 집안 애들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뼛속까지 유튜버 허소는 좀 달랐죠. 뻔한 애들 평해봤자 콘텐츠가 안 되는 겁니다. 허소가 평을 한 인물 중에 조조는 억지로 평한 거고, 유엽은 정식 월단평도 아니고 양주 떠돌 때 얘기 듣고 한 거죠. 나머지 인물들은 그 출신이 다 미천했습니다. 양치기, 목수, 두건팔이 뭐 이랬다 했죠. 이게 자극적인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동네 두건이나 팔던 장사꾼이 알고 보니 굉장한 식자더라.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옷차림이 남루한 할배가 알고 보니 무림고수, 뭐 이런 서사가 있죠. 잘 팔리는 전개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한 거예요. 채널의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 않았겠느냐. 야, 이거 너무 어그로 아니냐. 아이고 형님은 컨텐츠를 너무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다퉜을 것이다. 허정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진류태수 유익이 연암태수로 부임합니다. 허정을 바로 효렴으로 꼽아버려요. 그리고 허정은 상서대에 들어가서 2부, 즉 인사부서에 배정됩니다. 월단평으로 유명했으니 특기 살려준 거죠. 곧 동탁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동탁이 주비를 중용하면서 주비가 허정의 상관, 즉 2부 상서로 오게 돼요. 참고로 동탁과 주비는 인연이 있습니다. 동탁이 변장 한수에 난 때 주신과 같은 짬밥을 먹었죠. 주비가 바로 그 주신의 아들이에요. 즉 과거 전우의 아들이죠. 그래서 주비의 대전략을 채용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양주 촌에서 온 비주류들인데 주류 애들을 포섭해야 천하가 돌아간다. 도망간 원수를 포용하고 관직도 줘라. 그 외에 청류 팔주로서 명망이 있었던 장막을 태수로 앉히고 한복을 기주로 보내 원소를 감시하게 하는 등 이게 다 주비의 계책입니다. 이때 허정이 주비한테 적극적으로 인사 추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패했죠. 오히려 걔들이 동탁이 준 관의를 이용해서 토벌군을 일으키더라. 동탁이 주비의 책임을 묻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났을 때 허정의 집안 사람이 그쪽에 붙어요. 허정의 종영 허창이 진국상으로서 예주자사 공주에게 협력하였다. 당시 동탁은 거병한 원소의 집안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그래서 공손찬이 원소를 고발한 참표소 죄상에도 나오죠. 거병할 거면 귀띔이라도 해주든가. 비밀리에 거병하는 바람에 수도에 남아있던 원씨들이 화를 당하였다. 원소 못된 놈이다. 또한 여포가 동탁을 베고 원술과 원수한테 손 벌린 것도 내가 동탁을 죽여서 니들 가문의 원수를 갚아주었다, 이게 명목이었어요. 암튼 이런 꼬라지를 봤으니 허정도 죽을 목숨인 것 같은 거죠. 바로 공주한테 튑니다. 참고로 허정이 공주하고는 관시가 있어요. 공주가 예주자사로 임명된 때도 주비 때이고 이때 허정이 2부에 있었죠. 허정의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고 공주가 허창하고도 동탁 토벌을 모의했으니 그쪽이 살 길이라 본 거예요. 공주가 죽은 뒤에는 양주자사 진이에게 의탁하였다. 진이가 죽은 이후에는 오군 도의보의 허공과 회계태수 왕랑에게 의지하였다. 허정이 진군의 부친인 진기랑 왕랑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친구라 되어 있습니다. 진기하고는 형동생했다 되어 있죠. 이들은 다 식자들입니다. 그리고 허공은 한 명의 호걸로서 인간관계가 좋았죠. 참고로 손책이 허공을 죽이는 바람에 허공에게 은혜를 입은 빈객들이 원수를 갚고자 손책을 암살한 겁니다. 허소가 유효에게 간언한 대로 손책은 회계를 우선적으로 노리죠. 이때 허정은 배를 타고 도망하는데 가솔들과 친척들을 먼저 태우고 본인은 마지막에 타더라. 보는 이들이 감탄했다. 결국엔 배를 타고 교주의 사섭한테 도망가거든요. 이때 교주에 있던 원희가 순욱한테 이 일화를 바탕으로 허정을 청구합니다. 허정이 똑똑하기도 하면서 약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니 인자하기까지 하다. 사실상 인재추천서죠. 사섭이 외교정치를 상당히 잘했거든요. 당시 전쟁 없이 주를 통치한 거의 유일한 군주입니다. 그러니 순욱도 사섭을 극찬하죠.
당연히 사섭은 조정의 조공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조조가 적벽에서 패하고 나서는 귀신같이 송건한테 갈아탔지만 이런 외교적 수완이 있었기 때문에 중원이 혼란할 때에도 교주의 백성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겁니다. 장상이 교주의 사자로 왔을 때 허정을 꼬겨가려 했으나 허정이 조조한테 장문의 거절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보면 허정이 교주까지 당도하기를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그리고 회계에 있을 때부터 조조가 꼬겨가려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신의 내용이 엄청 긴데 요약하자면, 회계가 털리고 여기저기 모반이 일어나 배를 탔는데 풍랑에 떠밀려 다니며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았다. 남해에 당도했을 때 다시 형주 북부를 통해 올라가려 했는데 창호에서 모반이 일어났다. 이에 가솔들이 많이 죽었고 해안선을 따라 5,000리를 달아났더니 역병을 만나 일행 중 80%가 죽었다. 길이 막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날개라도 달려있으면 가고 싶다.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통치 잘해라. 덕담으로 끝납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장상이 이 거절 편지를 보고 허정의 편지들을 다 물에 버렸다 되어 있거든요. 조조한테는 가니까 허정 없던데요. 대충 둘러대려 했겠죠. 그런데 이 서신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냐, 이게 후대의 위작일 수는 없거든요. 위작의 정치적 가치도 없고, 더욱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자세하게 서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추측하건대 이 서신은 허정이 나중에 필사를 해서 남겼을 것 같아요. 조조가 나를 등용하려 했는데 내가 거절 때렸다. 하나의 자랑거리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게 나중에 진수의 손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교주가 식자들이 발붙이고 살만한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죠. 사섭이 왜 지금도 베트남 교과서에 나올 만큼 추앙받냐면 베트남에 문자를 보급한 게 사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이 한자 문화권인데 사섭이 그 일대 최초로 한자를 보급한 거예요. 그러니 한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에서 식자들이 살기 힘들겠죠. 풍습도 안 맞고. 그래서 유파나 허정도 유장한테 튄 게 아닌가. 유장한테 임간한 허정은 바로 태수로 되어갔습니다. 파군 다음에 광안태수를 거치는 게 하나의 루트인데, 이때 형주의 명사 송충이 촉군태수 왕상한테 허정을 중용해야 된다 청거를 합니다. 익주에 가장 권력 있는 자가 거치는 직이 바로 촉군태수예요. 치소인 성도가 촉군에 있으니 익주 내에서 보면 사실상 서울시장급이다. 그래서 유비가 입축하고 촉군태수가 되는 게 바로 법정입니다. 즉 이 왕상이 당시 유장 밑에 최고 권력자였다. 식자입니다. 다만 이런 식자들, 예를 들면 왕상을 비롯해서 허정, 유파, 송충 이런 사람들은 난세에 적합하진 않아요. 도리를 따지고 꺼려하는 게 많단 말이죠. 역시 유장한테 가능한 바가 뭐냐, 아무리 장로가 미워도 마초랑은 손잡으면 안 된다. 마초 그거 이민족들이랑 어울리는 막대 먹은 놈이다. 유비가 마초를 매우 중시한 것과 너무도 큰 차이가 나죠. 차라리 유장이 유비 대신 마초를 선택했으면 그 꼴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외교 노선에서의 잘못된 선택이 큰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암튼 송충이 허정에 대해 어떤 추천서를 써주느냐, 문유는 기이한 구석이 있다. 그 재능이 남다르니 마땅히 모범으로 삼을만하다. 중용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상이 죽고 허정이 촉군태수가 되는데, 그 왕상이 죽기 전에 유장한테 마치 제갈량이 유선한테 사석에서 내가 죽으면 장원한테 일을 맡길만하다 했던 것처럼 허정을 추천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막 굴러들어온 외부인인 허정이 촉군태수를 꿰차는 게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허정이 촉군태수를 하고 있을 때 유비가 감행관해군을 해요. 그래서 허정은 도망가다가 유비군에 붙잡힙니다. 허정이 왜 도망가려 했느냐, 제가 앞서 말했듯이 남쪽 바다를 떠돌면서도 항상 자신의 안위는 마지막에 생각하고 가솔들을 먼저 챙긴 허정이 살 길을 궁리하려고 도망가려 했다 보긴 어렵죠. 유파, 송충, 허정 이들은 같은 식자무리들이에요. 유파는 유비가 너무 싫어서 성까지 갈고 땅끝까지 도망갔었고, 송충도 유비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유종이 조조한테 항복하고 그 사실을 유비한테 뒤늦게 알려주죠. 그때 유비한테 간 게 송충이었는데 유비가 대노하거든요. 그걸 지금 알려주면 나는 죽으라는 거냐. 송충을 죽이려다가 놔줍니다.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일 가치도 없다. 모욕을 주고 놔줘요. 허정을 왕상한테 중용하라 청구한 게 송충이었으니 허정도 송충한테 유비의 됨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저런 놈은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뛴 겁니다. 다만 유비가 자기는 죽어도 싫다는 유파는 엄청 아꼈죠. 유파의 털끝이라도 다치면 목 빼버린다 그 엄포를 놓을 정도로. 그런데 유비는 허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는 놈이다 하면서 하찮게 봅니다. 그 배경이 허정이 송충이랑 친해서일 수도 있다. 유비랑 송충의 사이가 그리 유쾌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몽테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와 구두수성공의 영혼은 같은 거푸집에서 만들어진다. 우리를 이웃과 다투게 하는 사소한 이유가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법정이 여기서 놀라울 만한 간언을 합니다. 연애 소왕이 과거를 예우한 것을 예로 들면서 허정을 등용하고 높은 자리를 줘라. 제가 몇 번 소개드린 선종 외시일화인데 사람을 쓰려면 외부터 시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외는 과거죠. 소왕이
인재를 어떻게 하면 긁어 모을 수 있겠느냐? 과계가 간단한 일이다. 내 녹지를 올려달라. 인재랑 네 돈 받는 거랑 뭔 상관이냐? 내가 그만큼 많이 받으면 나보다 뛰어난 인재들이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하고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기도 연나라에 인간을 하는 거죠. 유비가 불화를 탁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한중왕표의 1바가 마초고 2바가 허정이거든요. 허정을 대우하면서도 요직을 주지 않았다 알려져 있죠.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당시 유비는 좌장군이었죠. 좌장군부가 권력의 핵심이었다. 유비는 허정을 좌장군 장사에 임명했어요. 장사는 계부된 부에서 보좌관들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허정이 촉의 유일한 상공이 돼요. 물론 권한이 중대한 사공이 아닌 직급만 높은 사도에 임명했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풀도록 하고, 암튼 이 법정의 계책이 상당히 훌륭하다. 제가 자주 드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갈량이 형주에서 백수일 때 같은 백수 친구 맹건이 얘기하죠. 나 이번에 상경에서 대기업 조조전자에 한번 입사 원서를 넣어보려 한다. 제갈량이 거긴 이미 중원 사대부들이 바글바글해서 너 올라가봤자 어차피 백수 노릇할 거다. 뭐하러 거기까지 쉬러가냐. 그런데 허정이 딱 한중왕표 두 번째 이름을 올렸단 말입니다. 일단 필부들은 그 허정 정도면 저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지 하겠지만, 큰 뜻을 품은 식자들은 허정 정도가 저 정도 대우 받을 자는 아닌데 나도 그럼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겠죠. 위나라에서 한직을 전전하던 사대부들도 한 번쯤은 솔깃했을 수도 있습니다. 허정이 저 정도 대우를 받을 정도면 나도 이직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법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유파와 달리 허정은 유비가 재위에 오르는데 찬성합니다. 물론 유파도 살려면 말 들어야죠. 결국 유비의 재위 제문을 유파가 씁니다. 그리고 황제에 오른 유비가 허정을 사도에 임명해요. 이것도 유비의 사람 쓰는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왜 사공이 아닌 사도냐? 사공은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조세권 분야에서 승상부랑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는 예법과 풍습을 담당하는,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교육부 장관 정도 되겠죠. 이런 선비들한테는 최대한 전쟁 관련된 권한을 주지 않았다. 전쟁하려고 하는 거 발목 잡을까봐 그런 거예요. 참고로 사도가 사공보다 서열이 높은데 왜 조조는 사도가 아닌 사공을 한 다음에 승상으로 넘어갔느냐? 사공으로서 토지 관련 조세권을 장악하려 한 겁니다. 조조한테 사도직은 의미 없었죠. 조조가 사공에 오르고 그 권한으로 둔전제를 시행한 거예요. 암튼 허정 이후로 총나라의 삼공은 임명되지 않습니다. 제갈량 시대에 삼공이 왜 없었느냐? 그 명분은 어진 자를 기다리는 중이다 였지만 실상은 계부권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삼공은 기본적으로 계부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벌이 생기겠죠. 계부, 즉 부를 열어서 수십, 수백 관리들을 직접 임명할 거 아닙니까? 제갈량 시대 계부권은 오직 제갈량의 승상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역량을 분열 없이 전쟁에 몰빵해야 된다는 제갈량의 원칙이 작용했다. 그래서 이엄이 그토록 계부권을 요구했는데도 안 준 겁니다. 이건 이엄의 싹수를 봤을 때 안 주는 게 맞았다고 봐요. 사마이는 나한테 계부권을 들고 기다린다더라 하면서 때를 쓰죠. 그런 대용무도한 발언도 눈 감아줬는데 나중에 통수를 치는 겁니다. 허정은 꽤 장수했는데 70 넘어서도 청담을 열심히 했다. 후배 관리들한테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갈량도 허정을 존경했다 되어 있습니다. 허정은 중원사대부들 원한, 화음, 왕랑 등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전하며 지냈다. 사대부들이 국적을 막론하고 이런 교감이 있었어요. 유파도 마찬가지죠. 진군하고 서신을 주고받았다 하고. 놀랍게도 허정의 인생을 보면 거의 모든 관직을 남의 덕으로 했습니다. 스스로의 의기는 없는데 주변의 평은 좋았던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참고로 허정의 벗들 중 원하는 유비의 무죄였습니다. 유비가 예주자사 시절에 무죄로 청구했는데 여포를 섬기다가 여포가 너 유비한테 편지로 욕 좀 박아라, 이걸 원한이 논리로 따져 거절하면서 여포를 부끄럽게 만든 인물이에요. 이렇게 나라의 어른 행세를 하던 허정은 유비가 이릉대전을 일으킨 해에 사망합니다. 연암 허씨의 집안의 말로가 거진다 안 좋았는데 허정은 삼공에 올라 대우받으면서 천수를 누린 겁니다. 허정의 후대평은 어떠냐? 사가들의 평이 갈립니다. 손성은 혹평을 했어요. 부, 예현, 숭덕. 자고로 어진 자에게 예를 표하고 덕을 숭상해야 되는데 허정 그런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혔느냐? 이건 법정이 세상을 현혹하는 수를 쓴 것이고 허정은 과거에 비견될 수 없다. 게다가 허정은 출사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그 동탁 밑에서 일한 걸 딴지 걸어 놓은 거죠. 이 주석을 보고 두세대 뒤에 배동지가 또 리플을 달아나요. 허정이 과괴 정도는 될 수 있다. 과괴도 따지고 보면 현자가 아니었음에도 중용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허정이 동탁 밑에서 일한 게 문제라면 순상이나 진기 이런 애들도 허정이 동탁 밑에서 일할 때 임명된 애들인데 얘들도 그러면 똑같이 욕먹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 논리라면 순욱의 순씨 집안이랑 진군의 진씨 집안도 다 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손성을 좋아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배송지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배송지가 허정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한 건 아니에요. 다른 열전에서는 허정이 개고생한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손책이 왔어도 허정은 빈객의 지휘였으니 허정을 죽일 이유는 없었는데 뭐하러 남해까지 도망가서 가솔들 고생시켰냐, 이게 찬양받을 일이냐 해놨는데, 일단 유비가 허정을 높게 쓴 문제, 당시 유비는 다 좋은데 그 촉에 식자계층이 두텁지 않았어요. 진군이나 원한 이런 놓친 정통파 사대부들도 많았습니다. 제갈량이나 법정의 무리들은 실용주의 노선이고 나라의 유파나 허정 같은 정통 사대부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왕랑이 허정한테 결국 전해지지 못한 서신이 있습니다. 위략에 나오는 내용인데 조카를 본 지가 30년이 넘었다 하면서 마치 3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 마냥 구구절절한 편지가 전해지는 거죠. 풍습과 문화가 뒤떨어지는 변방에서 이런 사대부들 간의 교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분명 나라에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더욱이 허정이 동탁 밑에서 도망할 때의 선택에 대해 변을 한 게 있어요. 역도에게 빌붙는 것도 못할 짓이고 자리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나는 옛 현인들의 뜻에 따라 제3의 길을 가려 한 것이다. 그냥 지방을 떠돌면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의 서사를 돌아보면 그 변이 그렇게 구차하지만은 않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전예가 깨우며 이르기를, 허정의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허정의 통솔 14는 너무 낮게 책정되었어. 그는 남쪽 해안 일대를 전전하며 반란과 역병을 만나 고생하는 중에도 가솔들을 보호했어. 특히 배 타고 도망갈 때 모두를 챙긴 뒤 마지막에 배를 탔으니 보는 이들이 감탄했다 하지 않소. 더욱이 그는 좌장군부의 물을 먹었고 장군직도 역임했으니 통솔은 55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가 해안을 도를 때 그의 일행 중 8알이 죽었으나 그는 살아남았어. 체력 역시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니 무력은 60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그가 대기를 세우거나 지력을 발휘한 기록은 없어. 다만 그는 허수와 월단평을 하며 식자로 알려진 바는 사실이니 지력은 67을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당대 사대부들에게 높은 평을 받았으나 딱히 정치에 두각을 보인 사례는 없어. 하다못해 촉과 편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 않소. 정치 82는 다소 없어. 70으로 하향하는 게 마땅하오.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의 장점은 매력에 있어. 그 자질보다 높은 평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대 사대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요. 더욱이 그의 인간으로 시작하는 효렴천거부터 촉훈태수를 지내게 된 것도 다른 이의 추천 때문이었어. 당대 모든 이들이 허정을 원했고 제갈량도 그를 존경했다 하니 그의 매력은 88로 상향하도록 하겠소. 이를 듣고 있던 전예가 허소와 허정을 비교하면 어떻소? 이에 손찬이 형이 골똘히 생각하더니, 허소는 세속주의자로서 현실 정치에 깊이 관여하니 월단평마저도 사실상 그의 명성을 위한 정치적 도구에 지나지 않았소. 이와 반대로 허정은 딱히 야망이 있지도 않았고 세속에 큰 관심이 없었으나 세상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았소. 하여 허소의 경우 자신의 주인을 자신이 택했으나 허정의 경우 그냥 흘러가듯이 대충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유비를 섬기게 된 것이오. 이 둘은 서로 비할 대상이 아니나 그 오락에서 나오는 도인의 이미지는 허소보다는 오히려 허정이 더 맞다 보여. 이에 전예가 소리 높여 말하니, 나는 역경로에 제발로 걸어 들어와 의기도 높은데 어찌 중용하지 않는 것이오. 당장 나를 전농중량장으로 임명하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답하길, 그대는 밥을 너무 많이 먹소. 황마 두년제를 시행하기 전에 얼른썩 나가보시오. 이에 전예가 터덜터덜 퇴청하니 손찬이 형은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중국 일주 전문가 허정에 대해 탐구해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